저는 제가 스스로가 코를 안 고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피곤하면 조금씩은 약간 이렇게 새근새근한 정도의 코골이는 하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약간 순간 되게 좀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음, 재밌었던 거는 약간 너무 당황하니까 그 정신이 그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아, 아직도 뭐 남편한테 이렇게 예뻐 보이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아,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던 내 모습의 어떤 하나가 또 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들기도 했고, 그냥, 내가 코를 고네? 이상하네?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낯선 느낌? 저는 응, 작년에 응, 꿈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위기 상황에서 막 그런 거를 응, 내가 꿈인 줄 알면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를 응, 그거를 자각을 했고요. 응, 그때 마침 집사람이 또 소리를 응, 지르더라. 응,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응, 저도 그게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응,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식 상태가 응, 여태까지 있던 거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응, 보통 잠이 들고 응, 잠이 안 들고 이거의 응,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는 좀 혼란이 온 건지 어떤 무질서 상태가 된 건지 응,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알아차리는 힘이 더 강해져서 잠재의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응,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응.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우 같은 거 없나요? 자신의 잠재의식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고 의식하고 맞닿는 그런 체험. 그냥 선잠든 수준 아닌가요? 자주 있는 선잠. 일이어가지고. 라일락님은 자주 있어요? 네. 어, 핸드폰 들고, 자다가 깨고. 음. 선잠든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작년부터는 꿈을 되게 많이 꿔요, 되게. 그러니까, 음, 그전까지는 이제, 어렸을 적에는 꿈 많이 꿨는데, 진짜. 그러고 나서는 꿈꾸는 일이 거의 없었고, 아주 큰 일이 있을 때만 되게 그, 인상 깊은 되게 강렬한 그런 꿈을 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작년부터는 뭐, 아주 그냥 수시로 꿈을 많이 꾸죠, 저는. 요새는 하도 꿈을 많이 꿔갖고, 뭐, 그냥 하나하나 뭐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꾸고 많이 꿔가지고. 뭔가 잠재의식 같은 게 좀 자유롭게 된 거 아닌가요? 저 상태가 되게 어떤 옛날에 막 눌러놨던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활성화되면서 꿈도 많이 꾸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꿈은 음, 계속 있어 왔는데 그냥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음, 옛날에는 있어 왔는데 몰랐던 거고. 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각 음, 수준이 좀 깊어진 거 아니냐. 음. 음. 실은 명상을 많이 해서 그거에 영향이지 않을까? 예, 명상을 계속 하면은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음. 소세님 같으면은 그렇게 될 충분하죠. 그렇게 될 소지가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선생님, 그 자기가 꿈을 꾸면요, 그거를 의식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꿈을 꾼 거를 알고 일어나면 뭔가 잠을 제대로 못 잔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떨어지는 꿈 아니면 쫓기는 꿈. 키 크는 꿈.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맨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꿈 거의 안 꾸고 되게 푹 잘 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고. 근데 이제 약간 뭔가 고민되는 게 있으면 아예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아까 뭐 선잠 자는 것보다 더하게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자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 잠을 푹 못 자는 거죠. 계속 자다가도 깨가지고 막 또 생각하고 막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그 꿈을 꿨다는 게 꼭 뭔가 나의 그 무의식 상태랑 뭔가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막 이런 거랑 꼭 연관이 있는 건가? 그냥 너무 잘 자면 모를 수도 있지 않나.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음, 이게 이제 그 각성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음, 평상시에 이제 자기 마음을 억압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고 사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똑같은 걸 경험하더라도 의미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음, 잠을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잠은 줄여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음, 그 반면에 잠은 푹 자야 된다. 건강에 필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르죠. 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느냐 안 꿨느냐 또는 깊은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음. 브리즈님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잠에 대해서? 잠이나 꿈, 이런 수면 활동에 대해서. 잠은 그냥 적당히 자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잠을 줄여가면서 뭘 하고 싶진 않고, 음,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꿈은 좀 약간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지 뭔가 왠지 꿈을 꾸면, 어,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서장님은 꿈 꾸면 찾아보신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뭔가 그냥 꿈을 꿨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 잠을 푹 못 잤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저는 꿈 잘 찾아보는데 네. 얼추 다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음, 갑자기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가치관이 바뀌는 꿈, 뭐 이런 거 음, 있고 또 뭐였더라? 기억나는 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잘 기억이 안 나. 거울이 뭐 깨지는 꿈? 뭐 아니면 뭐 먼 친척이 나오 생전 잘 안 만나고 지내던 먼 친척이 꿈에 나왔는데 그 잘 살아 계시냐고 연락 좀 엄마 보고 해보라고 했더니 다치셨다고 뭐 그런 꿈? 뭐 그런 거? 음, 라일락님은 꿈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신 거고, 그 음, 일상생활에도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꿈의 음, 활용도, 꿈을 가성비 있게 그렇게 잘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꿈도 상당히 그런 그 예지몽 같은 것도 꾸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잘은 일반화된 모르겠 꿈이란 잘은 모르겠는데 그 엄마들은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감 같은 게 있대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기분이 이렇게 들면은 뭔가 일이 있고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꼭 꿈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연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 음. 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연장선상이지 않을까요? 꿈도? 그러니까 그게 음, 오감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 형태죠. 음. 음, 그거를 한동안 더 심리학에서 연구했던 적도 있어요. ESP라고 해서 음,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에 있어가지고
감각을 통하지 않은 그런 지각 같은 거, 그런 현상. 음, 대표적인 게 텔레파시 같은 거죠. 그거 되게 갖고 싶은 건데. 꿈이 이렇게 자각몽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아까 브리즈님이 이 잘면서 코 골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안 거는 그 자각몽 같은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걸 자각몽이라고 하죠. 자각몽은 꿈 안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줄 아는 걸 자각몽 아니에요? 이거는 음, 선잠 같은데. 그냥 이미 선잠이라고요? 꿈이 이미 깼잖아요. 음, 꿈이 깨서 응, 코 고는 거를 들었다. 응, 그러니까 선잠이다. 응, 그게 정확하겠네. 응, 앞에 꿈을 안 꾸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나온 건데. 응. 그러니까 수면 상태를 연구해 보면 의식의 깊이가 네. 다양하게 이렇게 꿈 연구를 할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재워놓고요. 그 REM 단계, 렘 수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렘 수면 단계가 이제 마치 뭘 보고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빨리 막 움직이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에서 렘이잖아요. 그런 상태일 때 깨우면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꿈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REM 그런 수면 상태에서 살살 이렇게 얼굴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고 깨우면요. 비 오는 꿈. 홍순한 꿈, 뭐 그런 꿈을 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현실하고 자기 잠재의식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그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꿈을 해몽하고 하는 것이 전혀 황당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꿈을 어떻게 해서 해몽하느냐 할 때 프로이드가 막 이제 세웠던 가설이나 뭐 했던 거는 참 엉터리가 많고요. 대부분 이렇게 성적인 충동 이런 거하고 성욕과 공격력 이런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었고 우리 민간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꿈에 피 보면 좋다더라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기복적인 그런 해석들이고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 해석은 뭐냐면 꿈을 꿀 당시에 주로 하고 있었던 생각, 갖고 있었던 의식 그리고 뭐 몸 상태라든가 이런 거하고 꿈하고의 연관관계.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을 꿀 때 기분이 어땠냐, 기억이 났냐, 깨고 나서는 어땠냐, 몸 상태는 어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의식의 꼬임이 이런 난처함, 미해결 과제 같은 것들이 꿈에서 그런 식으로 각색돼서 나타났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꿈이 단순히 자기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지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간, 시간이 왜곡돼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하고 다르게. 근데 예지몽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감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방송국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갖고 됐으면 좋겠는데 꿈을 꿨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떨어졌어요. 이걸 예지몽이라기 본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감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않아요? 그게 네. 사실은 우리 감각적으로는 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있지 네. 않고. 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려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게 이제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날랭님 사례도 사실은 그것이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깨맞춰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초감각 능력 같은 것들이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는 그런 직감 능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전혀 신기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꿈으로 미리 통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루마님은 사실은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또 억누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느꼈는데 제가 생각보다가 그렇게 막 단순해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그런 초감각 능력들이 더 아, 가지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그래서 저도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이 상담 심리학의 대가인 그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 있죠? 칼 로저스. 이 칼 로저스도 말년에 이 직감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불현듯 드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 그거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서구 교육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 뭐 분별하는 이런 교육을 쭉 받다 보니까 그런 직감 능력을 이제 키우지 못하고 그거를 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오감각으로 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믿도록 유물론을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열려 있고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데 갇혀서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경직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자기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가짜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가 옳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 이게 사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갈려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런 현상들도 이제 이 사고를 이제 열린 사고 그래서 서로 소통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서구 교육의 그 흑백 논리 교육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직감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막 이치를 따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수준만 가지고는 상담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체험들을 많이 했고 이제 마음을 열어두었을 때 그러니까 이 감각을 넘어선 직감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제 상당히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의 일상 장면 속에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가지면은 참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해서 무시하고 버리고 사는 것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플만 해서 아팠다 하는 거는 이제 아픈 게 이해가 되지만 아픈 게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아팠다. 이런 경우는 뭐 재수가 없었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특히 상담하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못 와요. 근데 다음에 나타났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의 순간,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에 그때 자기 평소 상태하고 다른 어떤 강한 뭔가를 겪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잘 해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음, 날,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새로운 굉장한 그런 흥미거리가 제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다. 이런 거는 자꾸 관심을 끊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마음 공부 같은 걸 하고 이런 정신세계 같은 것을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번 마음가짐은 제가 늘 강조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뭘 단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둔 상태로 쉽게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 보고 느껴보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예전에 무슨 건강검진과 관련돼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자꾸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약간 우리 보면 되게 쉽게 그냥 진통제 먹고 뭐 아파도 좀 참고 맨날 이런 게 다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원래 효율적으로 작용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신호를 보냈어.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보내고 조금 더 세게 보내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그때부터 신호를 아예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이 염려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나의 몸을 잘 스캔을 하라고. 그래서 변화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게 지금 몸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 마인드로 바꿔서 생각하면 거의 그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응.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막 열이 난다. 응. 열이 막 펄펄 끓는다. 그럴 때 현대의학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해열제를 줘가지고 열을 내리는 거죠. 열을 강제로 끌어내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열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병을 더 깊게 하는, 더 고질병으로 만드는 그럴 땐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나는 거는 열이 날만 해서 나는 거고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 병과 싸우고 있다는,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고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옛날에 그 했던 유명한 그 실험 결과가 환자들한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봤더니 아주 놀랍게도 진통제를 쓰지 않았을 때 한 일주일이면 나아버리는데 진통제를 쓰면 한 달 걸리고 그렇게 된다.